자,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저번 시간에 이 그 도치 부분을 그냥 같이 묶어서 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리스크가 있어서 이걸 따로 뺐습니다. 그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거의 매번 서술형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도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도치가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다른 곳보다 가장 많이 나오는 부정어 도치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부정어 도치라고 하는 건 문장에 그 부정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맨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뭐 hardly나 never나 이런 단어들. 자, 그럼 이런 부정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래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부정어에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방금 했던 뭐 never, 그 다음에 not, no 당연하겠죠? hardly에 뜻은 뭡니까? hardly. 그렇죠. little도 역시 거의 뭐뭐 하지 않는입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에 only가 들어가 있어요. only는 부정어 아닌데, 하지만 이것도 역시 부정어하고 똑같은 구조로 도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only도 여기 부정어 강조와 같은 부분에 카테고리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 rarely도 또 알죠. 거의 못마지 않는다는 부정어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에 이렇게 쓰게 되면 당연히 주어와 동사가 뭐가 됩니까? 도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때의 도치는 이렇게 일단 여기 내용 보고 여기다가 할까요? 여기다 적을게요. 이런 부정어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도치를 시키면 이 뒤에 부분 앞으로 강조를 시키면 뒤는 어떻게 도치가 되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의문문 만드는 순서로 이렇게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여기서는 핵심이죠. 요거를 기억을 못하면 학교 시험 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이는 부분들을 보면, 자, 일단 적어 두실 건 좀 적고, 의문문 만드는 순서로 도치가 이루어진다. 자,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잠깐 보시면, 자, 올라갑니다. 자, 원래 이 문장은요, 이거였겠지. 원래 문장은, I could, 자, 우리가 hardly란 말은 부정어죠. 근데 이거는 마치 never처럼 couldly hard, 자, concentrate 하고 나머지가 쓰였을 겁니다. 이렇게 쓰인 문장. 거의 집중할 수가 없었다라는 문장 중에 이 hardly라고 하는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도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에 부분은 의문문 만들듯이 도치인데, 이 문장의 지금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주어가 있고 could라고 하는 조동사랑 이 뒤에 쓰이는 얘가 원형이죠. 얘가 원형이에요. 동사 원형. 그럼 의문문 만들려면 뭐가 앞으로 가면 됩니까? 이 could가 앞으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가 그 다음에 원형을 그 뒤에 쓰는 이런 문장 형태로 되어 있어야지 완전한 형태의 도치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쓰이는 게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hardly라고 썼고, 여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조동사, 주어, 그 다음에 concentrate라는 원형 형태로 쓰인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문장은, 자, 사실은 요거죠. 요것도 아래 적어 드릴게요. 뭐, 잠깐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never는 부정어이긴 맞는데 문장의 품사가 부사입니다. 부사. doesn't나 didn't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never는 원래 문장 그대로 적으면 이겁니다. he, 자, never, 그 다음에 자, ordered. 왜 선생님 never를 썼는데 뒤에 원형을 안 쓰고 그냥 ed를 그대로 썼나요? didn't는 동사 원형 쓴 거 맞아요. He didn't order. He 예를 들면 doesn't order. 동사 원형 쓰는 게 맞는데 이 never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어인 건 맞아요. 부정어인 건 맞는데 얘는 부사입니다. 품사가. 부사는 문장에 그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넣어서 그 뜻만 바뀔 뿐이 의미만 부정의 뜻으로. 그래서 he never ordered. 자, 그 다음에 뭐
anything 하고 나머지 부분이 나왔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인데 여기에서 이 never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럼 never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뒤에 부분은 선생님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의문문 만드는 형태인데 여기에는 지금 보다시피 he가 주어고 ordered라는 동사인데 이가 지금 과거형이죠. 과거형. 우리 과거 동사를 의문문 만들 때는 앞으로 그냥 못 보내죠. 어떻게 합니까? did라고 하는 조동사 그리고 he라고 하는 주어 그런 뒤에 역시 원형인 order라는 아이고 안 보이네. 그리고 나머지 뭐 anything도 그 뒤에 이렇게 쓰시면 이런 형태로 바꾸면 이게 지금 never라는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한 도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쓰이는 게 우리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만드는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외우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부정어를 일종의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이 도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부사입니다, 부사. 도치하는 부분이. 맨 앞에 here, 여기, on top of the hill과 같은, 우리가 뭡니까? 자, here는요, 여기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물론, on top of hill도 역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굳이 따지면 여기 자체가 전치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 구. 이거는 부사 구가 되겠죠? 어쨌든 이것도 역시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앞에 선생님이 표시한 두 가지 부분은 전부 다 뭡니까?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강조하기 위해서 일종의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뒤에는 도치가 이루어지는데 부사를 도치할 때는 굉장히 도치가 쉬워요. 왜?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쪽에 대볼게요. 자, 부사. 여기는 장소란 말 썼는데 그냥 부사나 부사구를 도치하는 경우는 그냥 동사 주어로 순서만 바꿨으면 됩니다. 오케이? 굉장히 쉽죠? 이게 지금 그냥 이 룰인데 여기서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여기서도 comes라고 하는 동사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another big rain cloud라는 게 주어 형태로 이렇게 바꿔 쓰는 게 도치 방법이에요. 그 다음 뒤에 것도 그냥 동사 그대로 쓰면 됩니다. 무슨 과거형이네 뭐 조동사를 붙이고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동사 주어를 쓰시면 됩니다.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를 강조해서 앞으로 빼는 경우는 굉장히 쉽죠. 단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볼까요? there이라고 하는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습니다. 부사. 그런데 여기에는 주어인 he하고 comes라는 동사가 그냥 나왔어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Here comes he 아닙니까? 이러면 틀립니다. 아니 왜요? 부사를 강조해서 앞으로 뺐는데 왜 여기는 도치를 했는데 comes 왜 이게 틀립니까?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는 이 he라고 하는 주어 때문에 그럽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사 뒤에 주어 동사 자리를 바꿔서 쓰는데 이 주어가 뭐인 경우냐면 명사인 경우입니다. 명사인 경우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래로 갈게요. 아래하고 차이점은 이 아래 나와 있는 주어는 보다시피 뭡니까? 대명사입니다. 대명사가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는요 절대 도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here 또는 there, he comes가 돼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를 굳이 바꿔 쓰려면 he 대신에 뭐 Tom이라든가 주어에 해당되는 명사를 쓰면은 here 뭐 comes Tom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반드시 중요한 건 부사를 도치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는 경우는 무조건 다 도치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주어 동사 자리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대명사인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he와 같은 대명사 쓰임 절대 도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역시 그래, so do I, 그 다음에 neither, nor 이런 것들 이용해 쓰는데 어떤 차이냐면 so는요 이것들 뜻 전부 다 역시란 뜻입니다. 역시 뭐뭐하다. 단 차이는 so는요
긍정의 내용을 우리가 뒤에서 받을 때, 반면에 neither나 no는요 부정의 내용을 받을 때, 예를 들면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라는 부정문을 쓰면은 나도 그래라는 말 쓸 때는 neither나 no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정문이 들어갔을 때.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첫 번째 문장,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탐은, 자, 중요한 건 여기죠. is an excellent soccer player. 아주 훌륭한 축구 선수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형도 그래 라는 말로 이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자체가 긍정문이죠. 그러면 뒤에서 누구도 역시 그래라는 말을 쓸 때는 당연히 so라는 긍정의 내용을 우리가 동의하는 내용이 됩니다. 단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문장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이유가, 자, 여기도 is his brother라고 하는, 우리가 so라는 게 주어가 될 수 없죠. 얘를 강조해서 앞으로 보냈기 때문에 뒤에는 자연히 도치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문장에 도치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다른 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is입니다. 왜요? 앞에 문장의 동사가 보다시피 비동사인 경우 뒤에도 역시 강조 그 부분에서 동의하기 위해서 so나 neither를 쓸 때는 역시 비동사를 써서 문장을 도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아래 문장 볼까요? 자, it was sunny. 아주 햇볕이 쨍쨍 쪘다. So I didn't bring.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엄브렐라를. 그랬더니 나도 그래 라는 말로 상대방이 나도 그래 라는 말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보다시피 여기가 부정문이죠. 그죠? 부정문이죠. 그래서 이것과 동의하기 위해서 쓰려면 일단 neither 또는 nor 둘 중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도치가 이루어지니까 주어는 이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나도 그러란 말로 I를 썼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인데,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didn't라고 하는 부정문으로 우리가 이것을 쓰기 위해서 앞에 neither나 no를 썼죠? 그럼 부정어는 이걸로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bring이란 단어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비동사일 땐 여기에 am이나 is 이런 걸 쓰면 되고, 자, 답부터 말씀드리면 never, 또 neither did I, 또는 nor did I라고 씁니다. 왜 did가 되지? 자, 아까 위의 문장에서는 앞에 있는 동사가 똑같이 뭐이기 때문에, 비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그대로 이용했었어요. 아래 문장은 보다시피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 이 동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대신해서 쓸 조동사. 그런데 보다시피 didn't bring이라는 것은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었죠. 그래서 과거에 해당되는 조동사 did를 쓰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거? 자, 아무튼 중요한 건 neither나 nor 또는 so를 쓰는 이런 문장은 뒤에가 이렇게 주어 동사 자리가 도치가 돼서 나온다. 단 조심해야 될 건 이 동사 자리겠죠? 왜요? 일반 동사일 때는 각각 그 뒤에 도치되는 문장에 주어에 맞춰서 뭐 am, is, 뭐 was 이런 것들 써서 쓰면 됩니다. 하지만 항상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문장이 이렇게 일반 동사의 문장 형태를 띄었을 때는 반드시 뭐 할 때? 도치를 했을 때 neither나 nor나 so를 이용했을 때는 이 동사 부분이 did나 does나 또는 do나 또는 조동사일 때는 can이나 could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도치를 해줍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 부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나와 있는 it that 강조 구문 우리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it that 강조 구문. 중요한 건 it 뒤에 is냐 was냐는 이 문장 원래 있던 원문이 현재형이냐 과거형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강조하는 내용을 it하고 that 사이에 여기에 강조할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머지 부분을 뒤에 적으시면 되죠. 자, 굉장히 쉬운데, 자,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원문입니다. 아래 보시면 Troy gave a dozen roses to Rachel on Valentine's Day라는 문장.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a dozen roses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it that 강조 구문. 그럼 중요한 거 동사는 보다시피 동사 자체가 과거이기 때문에 was를 썼어요. 그리고 강조하려고 a dozen roses를 쓰면 이거를 뺀 나머지
다시 말해서 여기죠. Troy gave to Rachel on Valentine's Day는 전부 뒤로 다 그대로 보내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Troy gave, 심지어는 중간에 여기 있었던 거 빼고 나니까 뭐까지? to까지 전부. 이렇게 전부 나머지를 다 뒤로 보내는 겁니다. 뭔가 하나라도 빼는 거 없어요. 앞에 강조해서 한번 넣으면 나머지는 전부 뒤로 보내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 문장 자체가 지금 여기가 비어있는 여기 뒤쪽은 뭐예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that은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잘 들으세요. 이 it, that 강조 구문의 이 that이 쓰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who도 가능하고 whom도 가능하고 which도 가능하고 여기까지 관계대명사죠. 그 다음에 where 장소나 when 시간이나 또는 뭐죠? why라는 거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that은 정체가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관계대명사만 받는 that이면 우리가 관계대명사랑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겠지만 관계부사까지 다 넣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마디 그것은 관계사로 취급합니다.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모두 토탈한. 물론 우리 이 책에서는 지금 생략되는 부분이 gave란 동사 뒤에 목적어가 생략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서 문장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위에 잠깐 지울게요. 여기서 on Valentine Days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문장을 바꾼다면 It was on Valentine's Day. 쓰고 물론 it의 강조 구문이니까 뒤에 that을 쓰면 되겠죠? 하고 이 앞에 나머지 부분 이게 여기 뒤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자, 그럼 뒤에 들어갔다 가정하에 Troy 주어, 주었다 동사 뭐를요? A dozen of roses라는 목적어를 레이첼에게. 문장 어때요? 완전해 보이죠? 그럼 뒤에 부분은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이때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발렌타인 데이스라고 하는 날짜에 해당되는 이때는 when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when은 관계 부사를 대체하는 거죠. 이유는 왜? 뒤에 부분이 완전한 문장이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이트의 강조 구문의 that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모르지만 이걸 굳이 바꿔 쓴다면 관계 대명사로 쓰일 수 있고 관계 부사로 쓰일 수 있고 그거는 문장에 강조되는 부분이 뭔가를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여기 뭐 우리가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은 앞에 do를 이용해서 강조합니다. 또는 do나 does나 did를 쓰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중요한 거 do나 does나 did를 쓰면 뒤에는 동사 원형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she 예를 들면은 came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she 어떻게 바꾸면 돼? did 그 다음에 come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뭐야? 그녀는 정말로 왔었다. 이런 문장으로 동사를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do만 쓰는 게 아니고 did나 does나 다 쓸 수 있고 중요한 건 이 뒤에는 원형을 씁니다. 요게 동사를 강조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좀 어렵죠, 우리 이거는. 일단 여기는 그게 A번, B번 일단 A번, B번, C번 다 합니다, 오늘. A번, B번, C번. 자, 해보세요. 자, 바로 들어갈게. 처음에는요. 자, 어떻게 됩니까? 나는요, 채팅하는 거를 온라인 채팅을 즐깁니다 했더니 나도 그래요 라는 말로 일단 so를 쓰는 거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문장이 동사가 보다시피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so do all of my friends라고 쓰시는 게 맞겠고 2번은 우리가 약간 고민합니다. under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면 이게 부사 구죠.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데 그런데 지금 여기는 no라고 하는 부정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under no circumstance까지가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 쓴 겁니다. 그러면 부정어를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의문문 만들듯이 쓰니까 뭐가 돼야 돼? 뒤에 must you 다음에 원형 reveal이라는 형태로 써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런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대열이라고 하는 진짜 부사구죠. 부사 지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뺐죠. 그러면 원래는 동사 주어는 goes he가 되는데 뭐이기 때문에 he라는 게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there he goes라는 문장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not only not only가 뭡니까? 부정어죠.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한 거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뒤에는 의문문 만드는 것처럼 does Mike do가 됩니다. 4번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음은요. seldom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정어를 강조해서 앞으로 뺐습니다. 그럼 의문문 만들듯이 조동사, 주어, 그 다음에 원형 틀린 부분 없죠. 다음은요. 여기는 not until the evening까지가 강조하기 위해서 뺀 건데 이때는 not이라는 부정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어 강조해요. 그래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 did I 원형 realize라고 하는 이 문장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근데 제이슨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을 뺐는데 또 뒤에 he가 나와버리면 되겠습니까? 이땐 he를 생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문장이 보다시피 couldn't라고 하는 부정문입니다. 부정문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동의하기 위해서 나도 역시 그래라는 문장을 쓰려면 neither를 쓰는 것까지 문제가 없는데 이거 자리가 could I처럼 주어동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told를 강조한다. told를 그럼 이 동사를 강조하는 건데 동사 강조하는 부분 여기만 집어넣을게요. told 앞에 뭘 써도 I, did, tell로 바꾸면 되죠. 나머지 똑같으니까 그대로. 두 번째는 그의 빠른 행동, 신속한 행동을 강조한다. 그럼 이거는 이 문장 전체에서 his prompt action이 주어죠. 얘를 강조하려면 it의 강조 구문밖에 없어요. 그러면 it, 그 다음에 that 사이에 이 그의 his prompt action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는데 중요한 건 자, 앞에 동사 뭘 씁니까? was를 써야겠죠. 왜 뒤에 원래 원문이 보다시피 과거니까 it was.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나머지 prevented the 이거를 뒤에 다 적으시면 끝납니다. 자, 다음에는요 hardly라는 부정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hardly. 아이고. 자, 그럼 뒤는 의문문 만들듯이 만드는데 여기는 지금 had 플러스 pp인 과거 완료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완료의 이 had는요 조동사 취급해요. 현재 완료나 has 플러스 pp나 had 플러스 pp, pp인 have는요 조동사 취급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had 그렇죠. I finish 이때는 원형 쓰면 안 됩니다. pp 그대로 들어가야지. had 플러스 pp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쓰시면 된다. 아마 3번은 좀 많이 틀렸을 겁니다. 이 had라는 조동사 과거 조동사라는 거 아니 had라는 had 플러스 pp had가 조동사 역할하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 요런 정도가 일단 되겠고 숙제는 우리가 뒤에 걸 나가야 되니까 리뷰까지? 예, 일단 숙제는 우리 전체적으로 리뷰를 풀어갖고 오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